안녕하세요. 언제나 정확한 분재 기술을 전해드리는 유수영TV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 실시간 방송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준비 부족으로 또 진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꼭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장비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목요일 날 생방송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 사어천 진백 소재를 어떻게 만들 건가, 분재로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분재에서는 이런 소재를 갖다가 어떤 형태화 시키는 것을 개작 작업이라고 합니다. 개작 작업은 거대한 나무를 크게 변형시키는 그런 큰 작업부터 이러한 작은 나무도 소소하게 앙증맞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 다 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작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자, 이러한 나무를 만들 때 제가 먼저 사전에 강의 드렸던 정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그 정면 결정하는 강의를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나무를 만들 때는 어떠한 형태로 만들 건가 전체적인 수형을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면을 결정을 하고, 정면을 결정한 다음에는 가지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가지를 이용해서 전체 수관의 그 구도는 얼마만큼 크기에 어떤 모양을 잡을 것인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도를 바탕으로 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고 나머지 필요한 가지를 갖다가 철사를 감아서 내가 원하는 구도에 맞게 단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 그 형태에 맞게 분갈이까지 해서 어울리는 화분에 분갈이까지 해주면은 완성된 분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작업을 할 이 사어천 진백이라고 합니다. 작업할 이 내 나무는 사어천 진백. 진백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향나무입니다. 정확하게 향나무인데 분재계에서 진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향나무 중에서 키가 우유로 크지 않고 누운 향나무, 약간 옆으로 자라는 성질을 가진 향나무를 분재계에서 진백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분재로 쓰는 진백은 전부 다 이 사어천 진백이에요. 근데 이 사어천 진백은 원래 종자는 일본 종자입니다. 일본의 사어천 지방에서 나온 거라 해서 사어천 진백이라고 하는데, 사어천 진백의 장점은 잎이 향나무의 일반적인 가시잎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또 잎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밀해서 보기가 좋고, 또 잎 색깔도 아주 초록보다는 약간 좀 그린의 어떤 그 색감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좋죠. 그래서 요즘에는 향나무는 다 이렇게 사어천 진백을 갖다가 모양을 분재로 하는데, 자, 이 나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이런 나무들의 어떤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우리 분재학교 1기 졸업하신 분의 그 작품인데, 이러한 소재 자체도 굉장히 어리죠. 어리지만 이 어린 나무를 이렇게 사리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목스럽게 보이죠. 이렇게 고목스럽게 만드는 게 이제 바로 그 개작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무도 보시면은 원래 이 몸통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냥 소재였습니다. 이런 소재였었는데, 이렇게 사리 작업을 통해서 줄기의 곡선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그거에 어울리는 이런 수관부, 수관폭, 이러한 구도를 만들면서 하나의 고목과 같은 작품을 만들었죠. 제일 먼저 이 새 브러쉬로 향나무의 수피를 살살 벗겨줍니다. 향나무는 이렇게 속에서 이런 빨간색의 속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단은 나무를 잎이 너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잎을 세밀하게 말고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솎아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무를 망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은데 이 나무 줄기에 비했을 때는 요 정도 가지 양도 사실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밀하게 더 만들어 가면은 더 이제 정리를 할 거고, 자, 이제 이 향나무의 특징은 아까 샘플을 보여드렸다시피 줄기에 사리가 나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그냥 어린 묘목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불필요한 거 자르는 거를 바짝 안 잘랐죠. 이렇게 길게 남겨놨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길게 남겨놨습니다. 이 이유는 그냥 잘라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리 작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이러한 그 집게 가위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붙잡고 이렇게 뜯습니다. 이렇게 사리는 이렇게 뜯어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도 가지처럼 사리를 만드는 겁니다. 사리를. 자, 사리를 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뭔가 약간 고태감이 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줄기에 사리를 내야 됩니다. 줄기에 사리 내는 거를 뼈 줄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줄기에 사리를 만드는데, 줄기에 사리 만들 때는 물줄기가 끊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뿌리에서부터 이파리까지 양분이 전달되는 통로를 끊기지 않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되는 부분을 분필을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해 놓으면 좋아요. 자, 이 붉은 분필로 이 물줄기가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해 봤습니다. 물줄기 남을 곳과 사리가 날 부분, 빨간 데는 물줄기, 하얀 데는 사리가 날 때 이렇게 구분져서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리 날 부분을 깎아 갖고 직접 사리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하면은 실패할 염려가 없죠. 사리 내는 부분은 우선은 이제 이런 사리칼이 있어요. 제가 직접 제작한 사리칼입니다. 이거는 이러한 사리칼로 이 물줄기 올라가는 부분들을, 사리를 만들 때는 칼로 이렇게 홈집을 내준 다음에 집게로 잡고 이렇게 뜯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골이 생기면서 살이 선이 나오게 되죠. 또 이렇게 뜯어가면서 이렇게 골을 만들어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사리를 만들 때 보시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이 사리를 만들 때는 이 한 올 한 올 뜯어줘야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좀 더 정교하게 만들려면 더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해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리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철사거리를 해서 나무 형태 잡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저분한 것들, 불필요한 잎들을 정리한 상태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철사거리를 해 보이겠습니다. 이 철사거리 하는 방법은 위에 앞에 철사거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철사를 감아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깔끔해졌죠? 소재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소재, 어린 나무였죠. 기껏해야 5년생, 6년생 이런 소재에서 지금의 이 모습은 이게 만약에 자연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 50년, 100년 된 나무처럼 이렇게 나무에 세월을 입히는 작업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모양뿐이 아니라 어떤 이 나무의 가치적인 면에서도 소재 때는 2, 3만 원짜리 소재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춰 놨을 때는 나무가 가격대가 훨씬 높아지겠죠. 한번 이렇게 모양을 잡았으니까 이거에 맞는 화분에 넣어서 이제 최종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 분갈이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분재는 제가 수목 디자인 작업이라고 그랬죠. 수목 디자인이 잘 됐나요? 한번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작 작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리 만들고 철사 감고 분갈이하고 해서 이렇게 나무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해서 변화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개작 작업, 분재 철사거리를 통한 개작 작업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상으로 오늘 사어천진백 개작 작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